우선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도 이렇게 여러분처럼 앉아서 발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내년에는 저 자리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날려버린 자료도 많고 제가 계획을 좀 꼼꼼하게 세우는 편이 아니라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담을 수 있지 못할 것 같아서 발표를 제가 해도 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저도 저처럼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 저랑 비슷한 공부 방식을 가진 사람, 또 제가 지원하고 싶은 대전 지역으로 지원한 어떤 선생님들의 합격수기라든지 사례 발표를 보면서 되게 많은 희망을 갖고 마음을 다짐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저는 이제 학부에서 상담을 전공을 했었고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이제 상반기에는 5학기 때였어요. 상반기에는 이제 대학원 수업을 병행하고 하반기에는 논문을 병행을 하면서 임용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학부에서 상담을 전공을 했지만 임용으로서의 전공은 좀 새로운 느낌이어서 저는 약간 되게 처음 공부하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공에서 제일 도움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관리반인데요. 이제 관리반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장기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마음을 다잡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런 관리반 시험이라는 자극이 되게 도움이 되었었고요. 또 관리반에 들어가서 만난 저희 스터디원들이랑 함께 공부를 하면서 서로 독려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었어서 저는 관리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관리반을 하면은 이제 3주에 한 번씩 교수님이 질문도 받아주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거는 관리반을 들지 않아도 끝나면 다 질문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질문 같은 것도 다 받아주시고 또 스터디원은 관리반이 아니라 자율반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반에 들지 못해도 그냥 자율반에서도 충분히 이 관리반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혼자서 공부가 어렵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스터디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저희 스터디에서 사용했던 방식인데요. 공교롭게도 앞에서 설명해주신 강세용 선생님이 저랑 같은 조였어서 스터디 방식은 약간 겹칠 것 같아서 제가 빠르게 넘어가자면 일단 초반에는 형성평가 형식으로 저희가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단답형이나 OX나 빈칸 채우기로 이렇게 문제를 내서 먼저 문제를 풀어오고 또 그것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또 스터디에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기출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 칸에는 문항 번호와 연도, 두 번째 칸에는 영역, 그리고 세 번째는 내용을 적어서 이 내용에 그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뿐만이 아니라 어려워서 주의해야 하거나 강조되는 내용, 혹은 관련된 개념, 예상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담았는데요. 이렇게 맨 위에 보시면은 이런 거는 주의해야 하는 개념이다 이런 것처럼 주의사항 본인이 생각했을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을 적고 아래에 이제 내용들을 적은 다음에 또 끝에다가는 퀴즈도 이렇게 내고 그거를 이제 또 스터디원들끼리 풀거나 그걸 또 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손진기 스터디를 했었는데 아까 설명을 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밴드워프를 활용했고요. 초반에는 빈칸만 간단하게 채우고 후반에는 주요 영역을 백지 인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9월에서는 오전 스터디랑 오후 스터디를 다르게 운영을 할 때 오전에는 주로 전범위 인출을 했고 오후에는 7, 8월 모의고사 때 했던 영역별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를 인출을 하는 걸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오전에 전범위 인출 같은 걸 하면은 그게 모의고사 때 풀 때 굉장히 많이 나와서 되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공부 방식인데요. 저는 일단 모든 공부를 손으로 직접 노트를 필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공부를 했던 흔적 그 자체가 내가 공부한 나만의 자료가 되기도 해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제가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고 되게 거창하게 세우고 잘 지키지 못하는 편이어서 저는 공책 맨 앞장에다가 이렇게 달력 모양이랑 번호 모양을 그려가지고 체크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획을
계획을 이렇게 이루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요즘에는 다이어리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직접 체크할 수 있는 다이어리가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그 책을 따로 들고 다니면서 체크를 하는 것조차 오히려 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도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부되는 어플을 활용을 해서 저희 선생님들, 스터디원 선생님들끼리 지금 어디 있는지, 선생님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서로 또 도움이 되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는 손진기라든지 키워드 172 같은 자그마한 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봤고요. 또 저희 알기 쉬운 전문 상담 카페에 가시면은 그 수강생 선생님들이 직접 올리시는 질문들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시면 좋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는 이제 OTP 필름을 이렇게 생긴 거를 활용을 했는데 이게 빨간색으로 플러스펜으로 쓴 글씨를 가리고 나중에 보기에 편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영역별 문풀이나 모의고사 같은 거를 다시 풀어볼 때는 저렇게 가려진 상태로 내가 풀어서 똑같이 틀리는 걸 또 틀리게 돼서 아, 내가 이 부분이 취약점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됐습니다. 참고로 약간 팁을 드리자면은 이 OTP 필름이 그 빨간색 플러스펜은 딱 가려주는데 제가 이게 너무 눈이 아파가지고 초록색 필름을 사용을 해보고 싶었는데 초록색 필름은 초록색 플러스펜으로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킹인데 저희가 또 청킹을 굉장히 많이 교육학이건 전공이건 많이 활용을 해서 또 스터디원들끼리도 많이 주고받고 공유하고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제 직면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에서 직면, 평가하지 말 것, 적시성, 변화 강조하지 말 것 같은 거는 직면, 적이 비슷한 글씨고 평변이 비슷한 글씨여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또 이제 기적 질문의 효과 같은 경우에는 기적 질문의 효과는 집착을 벗어나는 거, 치료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거, 변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거를 이제 말을 만들었어요. 나의 기적은 집이 치워지는 거야. 집이 완전 변통이거든.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제 가족상담 종합이론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효과를 적을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 말이 억지스러워도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서 최대한 앞글자만 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프린트에 제가 적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권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권화 하는 작업이 귀찮아서 안 했었는데요.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후반부에 가면서 나도 해볼까 했는데 뒤에 갈수록 프린트 양이랑 자료 양이 너무 어마어마해져서 그때 가가지고는 단권화를 시도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은 초반에 하실 거를 추천드리고 하지 않으신다면은 저처럼 저렇게 덕지덕지 가지고 다니시지만 뭐 그래도 불합격은 아니에요. 저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또 저는 오히려 단권화가 아니라 분권화를 했는데요. 책이 이제 1, 2월 달에는 두껍고 3, 4월 달에 또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이 너무 많아서 스터디 같은 걸 할 때는 저희가 어떤 과목별로 영역을 정해서 스터디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책을 나눠서 저렇게 묶으면은 나중에 이제 스터디를 할 때 필요한 거,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니기에 편했어가지고 분권화를 하시는 것을 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면접을 1월 달에 스터디를 하지 못했어요. 12월 달에는 이제 일주일에 3번 정도로 면접 스터디를 했었는데 1월 달에 제가 논문 마무리 작업을 하느라고 아까 전에 제 앞에 계시던 선생님이 1월 달에 일주일만 늦으면은 스터디를 못 구한다고 하는데 정말이에요. 정말 못 구합니다. 제가 그래서 1월 달에 스터디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급한 마음으로 양모 선생님의 면접 강의랑 이제 합격자 2018년도 합격하신 2019년도 합격하신 선생님이 모의 면접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진행을 했었는데 정말 꼭 1차 시험 끝난 후에 스터디를 하시고 1차 합격을 한 다음에도 또 스터디를 바로바로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도움이 됐던 거는 이제 저희 스터디 같이 했던 선생님들한테 또 다시 한번 너무 고맙고 제가 스터디를 할 때 후반부에 논문 때문에 많이 참여를 못해서 또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스터디를 참여를 하는 게 성실하게 하는 게 본인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터디를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저는
노량진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정말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적을까 말까 약간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들이 더 맛있는 밥을 드셨으면 하는 바람에 그 수기에 좀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셔서 밥 맛있는 거 사다 드셨으면 좋겠고요. 또 멘탈 관리는 뭐 다른 선생님들이 하는 거랑 비슷하게 여러 선생님들이랑 좋은 말 하고 좋은 생각하는 걸로 했었고, 팬 모으기 같은 경우에는 또 재작년에 이제 합격하신 선생님의 합격 수기를 듣다가 들은 건데요. 이제 다 쓴 팬을 모아서 그게 나의 보상으로 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전에 있었던 선생님이 하시는 걸 보고서 저거 괜찮겠다 해서 활용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의 작은 보상을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